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길이 수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간 팽창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밖에 있는 석준이 고정된 좌표계에서 바라볼 때 움직이는 재경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시간 팽창입니다.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길이 수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길이 수축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앞에서 살펴본 재경이, 즉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길이 수축이에요. 시간 팽창은요, 고정된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길이 수축을 봅시다. 이미 이 길이 수축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여기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안에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저기와 똑같이 재경이가 여기 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밖에는 석준이가 있어요. 석준이 밖에 있고요. 안에는 재경이가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속도 V를 가지고 가요. 석준이 바라봤을 때 이 두 개의 전봇대 사이의 거리, 이거를 L0라고 할게요. 자, 이건 L0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창밖을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창밖의 풍경이 뒤로 가지요. 그렇죠?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 창밖의 풍경은 뒤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지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밖의 풍경은. 근데 자동차가 천천히 갈 때는 모르지만 빨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갈 경우에 첫 번째 전봇대가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전봇대가 바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을 바로 스쳐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은 자동차가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요. 자동차가 천천히 갈 때는 한 개의 전봇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전봇대를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요, 한 개의 전봇대를 지나가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전봇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자동차 안에 있는 얘는 자동차와 같이 가니까 같은 좌표계에서 움직이니까 자동차의 빠르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요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석준이 봤을 때는 이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L0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재경이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 간격이 좁냐 넓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경이 움직이면서 측정한 거리, 그거를 L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재경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석준이 측정한 거리고요. 자, 구분이 가세요? 그럼 앞에서요, 석준이 측정한 시간은 델타 T였죠. 재경이 측정한 시간은요, 델타 T0예요. 그렇죠? 석준이 측정한 건 델타 T였습니다. 그래놓고 델타 T와 델타 T0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로렌츠 인자 델타 T0. 그렇죠? 로렌츠 인자는 바로 이거고요. 요거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재경이 측정한 것, 얘가 V로 갈 경우에 재경이 측정한 이 거리 L은요, 자기가 V로 가니까 V에다가 자기가 측정한 시간 델타 T0를 곱해주면 그게 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V 곱하기 델타 T0예요. 이건 재경이 측정한 거리는 재경이 측정한 시간에다가 자기가 밖을 봤을 때 나타나는 그 빠르기, 곱해준 게 바로 거리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델타 T0는 어떻게 나왔어요? 델타 T0는 감마분의 델타 T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델타 T0 대신에 넣어보세요. V 곱하기 감마분의 델타 T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V 델타 T가 뭐예요? 석준이 측정한 거리란 말이에요. L0. L0는 어떻게 나와요? 석준이 측정한 시간 델타 T예요. 델타 T에다가 얘가 움직인 거리 V를 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석준이 측정한 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고전역학에서 나타나는 거리 측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전역학에서 한 거는요, 고정된 좌표계, 즉 멈춰있는 상태에서 물건의 속도, 사물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를 지금까지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V 곱하기 델타 T가 L0예요. 석준이 측정한 값.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리 측정한 값, 거리 측정 방법,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감마분의 1 V 곱하기 델타 T가 L0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감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요거라고 했죠. L0 루트 1 빼기 V 나누기 C 요놈의 제곱 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넘기면은요, L0 앞으로 가고 루트 1 빼기 V 나누기 C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되죠. 뭐가요? 재경이 측정한 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석준이 측정한 거리에다가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V가 0이라고 쳐보세요. V가 C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쳐보세요. V가 광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C분의 V는 뭐가 나와요? C가 거의 무한대고 V가 1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0이 값 나오죠. 이거라면 C분의 V는 뭐에 접근하냐면 0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나와요? L은 L0 그냥 똑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에서의 속도는 광속에 비해서 무지하게 작으니까 요 값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경이 측정한 길이나 석준이 측정한 길이나 거의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V가 거의 광속에 접근한다고 쳐보세요. 요걸 하면, 이 경우라면, 그럼 이거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1 빼기 1은요 0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길이가 거의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빼기 1은 1이니까 L은 거의 0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즉 재경이 측정한 길이는 0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 자기가 빨리 가니까 첫 번째 전봇대 나오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전봇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길이가 줄어들었죠. 재경이 느끼는 길이는 줄어든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그럼 이 길이 수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반드시 움직이는 방향에서만 일어나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 방향에서는 길이 수축 안 일어나요. 움직이는 방향에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시간 팽창과는 다르죠. 시간 팽창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고정된 석준이 움직이는 재경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길이 수축은요, 움직이는 재경이 밖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실제로 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이 예는, 지금 들어드리는 예는 이전 교육과정 물리학 체계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뮤온이요.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요. 자,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지구 대기 중에서 발생을 해서 지표면까지 도달을 합니다. 우주에서부터 우주선이 와요. 비행기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믹 레이. 그 우주선입니다. 전파. 자, 이게 외부에서 와요. 오다가 지구 대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하고 공기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지표면 한 10km 정도, 지표면에서
지표면 약 10km 정도 대기 상태에 도달하면 여기 있던 공기 입자들하고 공기하고 우주선이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이 공기 입자에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꽝 충돌을 하고 나서 거의 충돌을 하고 나면은 뮤온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된 뮤온이라고 입자는 거의 광속이란 말이에요. 광속으로 움직인다고요. 거의 광속으로. 광속의 약 99% 정도의 속도를 달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까지 무지하게 짧은 주기를 갖습니다. 수명을 가져요. 그래서 뮤온의 이 존재 수명이 약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입니다. 이 정도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생성되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 거죠.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동안만 존재를 해요. 그럼 보세요.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요 대기 상태에서 뮤온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광속으로 움직인다고요. 광속 C로. 그런데 존재 자체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래요. 존재 자체가. 그럼 이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 자, 광속 C가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라고 해봅시다. 미터 퍼 세크라고. 그러면 거리 L은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개 곱해보세요. 2개 곱하면 6.6 곱하기 10의 2승이에요. 맞죠? 2승 미터예요. 몇 미터 가는 거예요? 660미터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10km면 여기까지 와서 지표면까지 도달 못하죠. 내려오면 바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선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뮤온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선 광속으로 움직여요.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길이가 요것처럼 수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뮤온 입장에서는 10km가 아니라 600m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길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상태의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가 수축이 된 거지만 지표면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뮤온이 생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시간 팽창이 일어난 거라고요. 얘 입장에서는 뮤온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즉 존재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지표면까지 오게 된 거고, 시간 팽창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 거고, 뮤온 입장에서는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동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된 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이론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그 이론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질량은 변화가 없을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질량 변화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 교과서에는 질량 변화, 즉 고유 질량이라고 하는 거랑 운동 질량, 움직이는 물체사에서 나타나는 질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식만 딱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공식만 제시하고는 넘어가고자 했는데, 혹자는 그거를 유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질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